경영자의 멋짐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여줄 때. 그게 진실한 경영자의 멋짐 아닙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죠. 나 사랑받는 경영자일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탕비실에 혹은 수전실 있죠? 예, 커피 타먹는 그곳 대표가 등장하면 순식간에 직원들이 어느덧 사라지고 조용해진다. Yes or no? 두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수습하기 어려운 시점이 될 때까지 보고 안 해요. 자기들이 해결할 선이 되면 보고 안 하고 웬만하면 다 해결하고 진짜 해결 안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 보고해요. 3번, 회의 시간이 되면 대표인 나나 혹은 팀장급까지만 얘기하고 실무자들은 얘기 안 한다. 4번, 대표의 지시사항만 따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마지막 5번째, 직원 개인의 문제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듣는 경우가 더 많다. 여기에 체크가 여러분들 몇 개 되십니까? 여기에 체크가 하나 이상이 된다면 살짝 직원들과 경영자 사이에 뭔가 간극이 생겨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말하지 않는 31가지 진실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말한 것처럼 리더들이 단지 부하 직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얕은 술수가 아니라 그들을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게 해주는 진실한 마음의 표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 분위기를 업시키는 방법으로 회식만 한 게 없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직원 중에 약 60%가 회식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동기부여도 관련될 수도 비슷하죠. 회식 많이 해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과거에는 법과 쫙 나오면 사장님 1인분 추가 뭐 이런 거 옛날 패러다임입니다. 동기부여도 비슷하죠. 동기부여는 물질적 보상이 제일이지 월급 많이 주고 성과급 더 주고 보너스 주고 명절 보너스 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신뢰가 증가하겠지 이야기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허츠버그에 의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 있더라. 위생 요인 있으면은 만족은 안 되지만 없으면 불만이 되는 요소, 위생 요인이죠. 식당에서 바퀴벌레 안 나오는 뭐 이런 요소예요. 물질적 보상이 대표적으로 위생 요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동기 요인은 뭐예요?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있음으로 해서 만족이 되는 요소예요. 내가 삼계탕을 먹으러 갔는데 아주 맛있는 매실차가 한 잔 다 나오는 거예요. 마셔보니까 와, 삼계탕보다 이게 더 맛있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안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줌으로써 감동 요소가 되는 요소, 두 개의 요인이 나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성과급을 주고 수당을 더 주고 명절 보너스를 주고 중요합니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기 요소가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만족을 올려준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받는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마음속 4가지 욕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존중의 욕구, 인정의 욕구,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성장의 욕구. 직원들을 기브 앤 테이크의 메커니즘으로 보지 말고 직원들을 뭐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의 인간으로 보자는 겁니다. 뭘 해도 직원들이 바뀌질 않네. 의지가 없나? 직원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의지가 없는 건가? 열정이 없는 건가?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안 바뀌니까 바뀌지 않는 거다.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이 몸으로 보여주고 될 때까지 좀 챙겨라 이거예요. 좋은 리더는 솔선수범하고 배려하는 리더라고 생각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 리더는 밑사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 앞서서 해나가고 적절한 칭찬과 충고로 밑사람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직접 챙기고 알려주면 성과가 더 올라가겠지. 솔선수범하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하고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 건데 내가 직접 챙기고 모범을 보여주고 직접 챙겨야지. 그러면 성과도 더 올라가고 내가 신경 쓰면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 진실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 직원들을 병든 병아리로 만든다. 간섭하지 말고 가슴 뛰는 프로젝트를 하라고 해라.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상사 특 말끝마다 너 바보야? 생략된 것처럼 말한다. 근데 가트너에서도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 직원 스스로를 수모품처럼 느끼게 한다.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인게이지먼트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안 돼요. 시킨 일만 할 거야.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죠. 아, 나는 어떤 일도 의사결정할 수가 없어. 효능감도 떨어지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턴오버가 생기는 거고. 다시 경영자는 못 믿어. 이 사람한테 시켰다가 언제 있다가 또 퇴사할지 몰라. 그러니까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효능감과 그 다음에 디프레션이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제 메시지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나온 설득의 3요소입니다. 설득의 3요소라기보다는 어떤 그 존재 방식의 3요소예요. 리버럴 아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버럴 아츠 뭐 미국 대학 중에서 뭐 이걸 인문대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 4년제 대학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에 인문 고전 300권을 읽고 그거 다 읽으면 졸업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프로젝트 하면 그 졸업하는 대학이 미국의 명문대학이고 유수의 기업에서 우선순위로 뽑아가는 그 대학 리버럴 아츠죠. 종합대가 아닙니다. 그게 수사학이고
수사학이거든요. 그 리버럴 아츠라는 단어가 수사학과 연결된 단어인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언어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발달하기 시작해서 중세의 논리학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학과였다. 이게 좁은 의미의 수사학이고 이 수사학과 어떤 인문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사실 붙어 있습니다. 제가 정의할 때 수사학에 대한 개념은 사람에 관한 무엇을 연구하는 어떤 것 뭐 이런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설득 3요소는 이거예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예요. 이 번역을 할 때 로고스를 로직으로 번역했고 파토스를 엠퍼시로 번역했고 에토스를 크레디빌리티로 번역했어요. 이 신뢰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사실 이 세 단어는 다 붙어 있습니다. 파토스 없는 에토스 없고요. 로고스 없는 파토스 없고 에토스 없는 로고스 없고 뭐 그런 개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이 트리니티라는 단어를 여기서 써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레토릭 트라이앵글이에요. 레토리컬 트라이앵글이에요. 조금 자세히 보시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비용을 절감하고 경비를 아껴서 근검 절약하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혹은 우리는 고객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조직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직원들 모두가 다 맞아, 경비 절감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고객 중심으로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 생각하죠. 저 사람이 지금 저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지? 누가 뭐 잘못했나? 이 공감이 안 되면 자꾸 남 이야기로 듣기 시작하죠. 친밀감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감정적 그 층을 열어주는 단계입니다. 감정적으로 친하다 하더라도 최고급 슈퍼카를 타고 다니고 여행을 가면 최고급 호텔에서 묵었다고 셀카를 찍어 올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경비 절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뭐 망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막 해요.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인품 또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메시지가 통하지 않게 되죠. 한편 반대로 메시지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 로고스가 이해돼야 돼요. 저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최고 정신 처음 들어봤어요. 이해가 안 돼. 그럼 실천할 수 없죠. 이해됐다 하더라도 내가 공감이 안 돼. 저건 다른 사람 들은 이야기지 나한테 하는 이야기야. 공감이 안 되면 또 실천이 안 되죠. 내가 공감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낼 능력치가 없어요. 인격, 능력치가 없어요. 그럼 또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와 직원들 간의 신뢰라고 하는 요소, 레토릭이라고 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반드시 공존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메시지가 분명한가, 두 번째,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말하는 그 사람의 이면에 인격적인 일관성이 있는가. 여기에서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휴먼 레벨이 있어요, 비즈니스 레벨이 있어요. 감성의 영역과 비즈니스, 즉 이성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MBTI 유행하니까 F의 영역과 T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경영자는 많은 경우 아마 T인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면 본능적 F라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T가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 즉 성격은 환경을 만나서 성격 곱하기 환경, 이게 우리의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대로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MBTI에서 뭐가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계속해라, 그런 취지를 담는 그런 검사는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관계를 형성합니다. 신뢰를 형성하고 상대 고객을 파악하고 해결안을 제시하고 마무리하고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뢰를 형성하고 고객을 파악할 때는 에토스와 감성의 영역이 강합니다. 에토스와 감성이에요. 그런데 해결안을 제시하고 클로징하는 단계에서는 로고스 더하기 감성이에요. 그리고 관계를 유지할 때 하는 에토스 더하기 감성이에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직원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경영자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영역에서는 로고스 더하기 감성적 대화를 해야 될까? 설득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로고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에토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아마추어 판매자, 아마추어 영업 담당자는 만나자마자 관계도 형성하지 않고 바로 설득부터 들어가죠. 그런데 프로 영업인들은 어떻게 해요? 설득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계 형성부터 하죠.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저를 믿으시면 주로 이렇다고 이야기하세요. 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게 적절히 섞이는 거예요. 자, 회사에서도 어떻습니까? 직원이 들어오면 경영자가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인게이지먼트 되게 하겠다, 결속되게 하겠다. 그럼 뭐부터 이야기해요? 경영자의 마음을 먼저 나눠야 됩니다. 경영자가 어떤 존재인지, 나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지, 나는 지금 뭐에 렉이 걸려있고 내가 넘고 있는 언덕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토스거든요.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너의 과업은 이거고 너의 결과물은 이거고 네가 내야 될 KPI는 이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신뢰로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경영자의 멋짐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설정한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경영자가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있으며 그 믿고 있는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먼저 헌신자로 풍덩 빠져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진실한 경영자의 멋짐 아닙니까? 이거 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큰 기업만 하는 거고 작은 기업만 하는 거고 그게 나누어진 것은 대부분의 경우 비본질적입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돈이 많아야 하는 어떤 거 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여야 하는 어떤 거, 우리 회사가 돈이 많아야 되는 어떤 거, 그거 많이 부럽습니다. 솔직히 부럽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요, 돈이 많고 회사가 커져가지고 해주는 그 어떤 것은 대부분 비본질적입니다. 돈으로 내 옆에 많은 사람을 붙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얻을 수가 없죠. 돈으로 멋진 집은 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있으면 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면 돈이 계속 많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돈을 버는 방식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돈을 버는 그 엔진 자체가 있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하는 어떤 것을 본질적 동기 요소로 삼아버리면 딜레마죠.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통장에 돈이 많아지면 멋져 보이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시는 많은 시도는 대부분 비본질적이다 라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영자의 메시지와 경영자와 구성원 간에 갖는 공감대와 그리고 본질적으로 경영자의 에토스, 즉 그 신뢰성, 인격성 그 자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이게 경영자의 가장 멋짐이죠. 직원을 관찰하고 관심을 주는 것. 모든 관계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은 관찰에서부터 시작되고 구성원과 캐주얼 대화나 원어원 미팅을 통해서 직원들의 심리 상태나 관심사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골든 미팅 카드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직원들요 1대1 미팅을 어쨌든 노력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손가락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야 그 사람 마음 뒤에 있는 그 사람이 살아왔다는 인생이 느껴진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관심, 이 손가락을 넘어서 마음을 넘어서 그 사람의 에토스, 로고스를 넘어서 파토스를 넘어서 에토스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경영자 여러분들도 직원들이 나를 그렇게 느껴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워디의 전승범 대표, 가인지 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사와 직원들을 사랑으로 섬기다. 사례뉴스 2021년 거 가져왔습니다.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급여 명세서를 보낼 때도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러브레터를 쓴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편지 내용에다가 적는다. 스태프분들이 처음에는 편지를 받기만 하다가 언제부턴가 회신하기 시작했다. 생일 선물 줄 때 개인 카드 써가지고 주는 경영자분들 많이 있죠? 직원들 5명, 10명, 30명 요 정도 레벨일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적은 평가입니다. 제가 아는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사람 사랑할 수도 없어. 이 음정이 잘 생각 안 나네요. 사랑의 적은 비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랑의 반대말은 비교하는 거다. 뭐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서로 비교해버리고 부모와 자식 서로 비교해버리는 거죠. 근데 관계의 적은 평가인 것 같아요. 당신과 나의 구성원과 리더 간에 좋은 관계를 쌓고 싶은데 그걸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평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표님, 이번 주 저희 팀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목표가 왜 이렇게 낮아? 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보고 도전적인 태도를 좀 가져봐. 그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넵 하는 거죠. 직장인이 회사에서 하는 가장 큰 거짓말, 넵이라고 하죠. 개인적인 목표나 상황을 리더에게 공유했을 때 당황하거나 평가를 당하게 되면 직원과 신뢰감을 쌓기는커녕 관계가 바로 정결이 되는 거죠. 리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 뭐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자. 누구 씨는 이런 강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리더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것, 중요한 요소인 것은 리더가 실제로 팀원들의 문제나 고민을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김대리 정도면 이런 거 해보면 어때요? 이런 거죠. 리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게 에토스를 형성하는 단어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꼰대 티콘의 꼰대 김부장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혹시 하고 있다면 이런 거 안 하는 것부터가 출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하세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어.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인생의 선배로 말해주는 거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는 기분 나빠요. 그냥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참 나니까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야. 요 꼰대 6대 언어. 제가 조만간 경영 벙커에서 경영 언어 화법 두앤돈트 제가 해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하더라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느낌이 들면 부정적 감정이 들어서고 파토스가 막히면 로고스는 들어가지가 않죠. 가인지 캠퍼스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경영자를 위한 무제한 영상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인지 뱅크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직원들과 함께 사내 지식 공유 시스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